여러분, 저는 명절날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화를 내서가 아니라 더는 참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명절에만 모였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살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괜히 연락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냈습니다. 명절만 되면 달랐습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그날만큼은 얼굴을 봤습니다. 1년에 서너 번.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 며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햇빛만 들어왔습니다. 밥상도 혼자, 저녁도 혼자, TV 소리만 켜두고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걱정만 끼치니까 약국 가서 파스 한 장 사붙이고 진통제 한 알 먹고 버텼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가족이지. 나는 그 말로 1년을 버텼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국을 끓일 때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잠들 때도 명절만 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먼저 들떴습니다. 아들 얼굴 보고 며느리랑 얘기도 나누고 밥 같이 먹고 차례도 같이 지내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미리 장을 봤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 나갔습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다듬을 채소, 국 끓일 고기. 한 번에 다 사면 무거우니까 두세 번 나눠서 샀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했습니다. 묵은 반찬 버리고 선반 닦고 재료 넣을 자리 만들었습니다. 손이 느린 건 알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있으니까. 전날 밤엔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옵니다. 며느리도 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몸은 괜찮은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일 쓸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뭘 빠뜨린 건 아닐까? 혹시 모자란 건 없을까? 나는 작은 메모지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다 있네.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조금은 웃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가 나를 다시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건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나물을 꺼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어제 삶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리를 넣고 볶았습니다. 간장, 참기름, 소금.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쑤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의자를 부엌으로 가져와 앉을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보면 미안해할까봐. 1시간쯤 지났을 때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부추전, 밀가루 반죽을 했습니다. 계란을 풀었습니다. 동태를 한 장씩 적셔서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1장, 2장, 3장.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9시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출발했어요. 그래, 천천히 와. 점심때 맞춰 갈게요. 응,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상도 차려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11시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물을 넣고 대파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휘청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조금만 쉬면 됐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팠습니다.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명절 준비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도 끄떡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대부분 혼자 준비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괜히 눈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라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몇 개, 상 차리는데 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도와주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어서 와. 아들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그때 내 눈이 며느리의 팔에 멈췄습니다. 하얀 깁스였습니다.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삼각붕대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랬니?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헛디뎌 가지고요. 병원 갔더니 금 같대요. 아이고,
나는 며느리를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뭘 도와주고 싶어도 그 팔로는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다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친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나라도 그럴 거였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전을 담고 나물을 담고 국을 부었습니다. 밥그릇도 놓고 수저도 놓았습니다. 아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 내가 뭘 알아. 앉아 있어.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자, 이제 먹자. 우리는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다친 게 다행이지 뭐.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조용했습니다. 나만 가끔 물었습니다. 더 먹어라.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라이팬도 냄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려다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니다, 앉아 있어.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됐어.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거품이 났습니다. 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날 나는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쉬라고 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다친 사람한테 뭘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쳤으면 누가 나한테 쉬라고 했을까? 오후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닦았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하셨어요? 응. 수고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됐어. 다쳤는데 어떻게 해? 진짜 미안해요.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내 팔이나 잘 나아라. 네, 어머님.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졸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니 2시간쯤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엄마. 나는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했어. 숨을 죽였습니다. 깁스? 응, 했지. 그거 하나로 오늘 하루 편하게 넘겼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안 아픈 척하면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깁스까지 한 거야. 진짜 잘했어. 엄마 말대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겠어? 혼자 다 하시더라. 그냥 앉아만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도꼭지 소리도 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어머님, 들으셨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입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나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옆에 놓인 며느리 가방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됐다고 했잖아.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일어나 며느리를 봤습니다. 왜 울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뭘? 깁스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안 다쳤어요. 일 안 하려고 깁스한 거예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들 가거라. 엄마,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가. 엄마, 근데 가라.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깁스한 팔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부엌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전을 봤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아픈 척하면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도, 나물도, 국도, 랩을 씌워뒀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 음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 새벽까지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손 시린 것도 참았습니다. 기름에 손댈 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까요? 알았어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불쌍하게 느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희가 지금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너라. 네.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깁스도 없었고 붕대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나도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가만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 저도 힘드니까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당연하게 여긴 거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명절 준비하시는 것도 혼자 계시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명절 때만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깁스한 걸 보고도
저는 그냥 편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다 하시는데도요. 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이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도 말 안 했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나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어른이니까, 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말하면 부담 줄까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냥 서로 모르게 만드는 거더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턴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나도 말할게. 내가 힘들 땐 힘들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명절 아니어도. 그래. 명절 준비도 같이 할게요. 제대로.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진짜로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배고프겠다. 뭐라도 먹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데워 먹을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같이 하자. 우리는 부엌에 함께 섰습니다. 며느리가 전을 꺼냈습니다. 나는 국을 냄비에 부었습니다. 가스를 켰습니다. 아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더 드실래요? 괜찮아. 아들이 국을 더 떴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했습니다. 나는 쉬었습니다. 다 끝나고 부엌이 깨끗해졌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네, 그냥 뵈러요. 명절 아니어도. 나는 웃었습니다. 좋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몸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3번 더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어요. 며느리가 장을 봐왔습니다. 아들이 쌀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갔다 왔어. 약은 잘 드세요? 먹고 있어. 며느리는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약 효과 있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저희 집에서 할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네. 어머님 오시기만 하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혼자 하려고? 아니요, 저랑 오빠 같이요.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편하게 오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할 줄 알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아요. 이젠 제 차례예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뭐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가 아니야. 원래 이래야 하는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손님이었습니다.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간이 약간 셌습니다. 그래도 정성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봐서. 괜찮아. 엄마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님? 맛있어. 진짜요? 응.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맙다. 맛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왜 버려? 잘 먹을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알았어. 아들이 차 키를 들었습니다. 엄마,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튼튼하시네요. 당연하지.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어머니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해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집으로, 저마다의 자리로, 나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 참는 것과 지키는 것도 다르다는 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거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내 집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싸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세대가 처음으로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